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세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아? 오늘 주제는 양도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이 아주 많은 비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도세를 제가 업무를 보다 보면 비과세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세금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한 30년 동안 한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그 가격이 이제 수도권이니까 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됐겠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집을 팔고 이제 다른 주택에 이사 가려고 하고 당연히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주택 없으세요? 오피스텔 없으세요? 상속받은 거 없으세요? 계속 물어봤는데 절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런 게 하나씩 튀어나오죠. 자녀가 오피스텔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돼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면 정말 이제 큰 사단이 납니다. 통상 비과세 되고 안 되고 차이는 억 단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게 뭐냐면 저희가 주택을 가졌다가 이제 처분을 할 때 국가에서는 이제 주거 안정 목적으로 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세금을 비과세를 해주겠다. 저희가 지금 성동에 있는 구축이 한 84제곱미터가 20억 초반 정도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살던 분이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제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럼 이 금액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세금으로 뭐 3, 4억을 내버리면 이제 평수를 줄이거나 더 오래된 아파트를 가거나 동네를 더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거 안정이 침해되니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과세를 하지 않고 주거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게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 이 세대의 요건을 조금 한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법에서 하는 표현은 거주자랑 배우자랑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자녀도 있을 수 있고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같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동거 가족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주택의 개념이 항상 말이 많은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오피스텔도 그렇고 주거용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실제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해보실 때 처음에 고객분께서 오셔서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와서 상담을 하던 중에 비과세가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가이드를 해주셨던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았던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잠깐 들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부모님이 주택이 오래 가지고 계신 주택이 있었고 자녀분이 오피스텔에 한 채 있었어요. 이 케이스에서 사실은 1세대 2주택자가 된 거죠. 근데 자녀분이 사회생활을 조금 해가지고 실제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거리가 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자녀분이 여기서 실제로 독립을 해서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지가 이전이 된다고 하면 세대가 분리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각각 1주택자가 되니까 어머니가 팔 때도 그렇고 자녀분이 팔 때도 그렇고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주택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망원동이나 이런 데 가면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밑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위에 층은 주택으로 쓰고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여기 계시던 분들은 사실 이거 막 임대차 신고도 잘 안 하고 되게 오래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의 생각도 아예 없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주택으로 쓰면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 요 임대 놓는 주택 때문에 2주택자가 돼서 비과세를 못 받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1, 2층이 업무용으로 쓰는 건 애초에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3층에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만 주택으로 볼 건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단기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6년짜리가 나왔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면 저희가 요건 충족이 됐을 때 거주하는 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비과세를 받았는데 이때 이분이 세액 차이가 한 2억 3천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과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난 하나밖에 없어 아니면 뭐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너무 당연하게 비과세를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방금처럼 오피스텔 튀어나오고 뭐 임대하고 있는 주택 튀어나오고 상속받은 거 튀어나오고 이렇게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직접 판단해서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합법이냐 절세냐 탈세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과 공부가 다를 때 이걸 합법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요. 이를테면 아까처럼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는 같이 동거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러면 겉으로 보이기에만 위장 전입을 한 거니까 이거는 절세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자녀분이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해서 그쪽에 더 가까운데 실질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건 공부와 실제가 다 일치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절세냐 아니냐 말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판단들이 양도세는 그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잔금일까지 한 3달이 남았어요. 근데 중간에 알고 봤더니 상담을 해보니까 2주택자라서 세금을 내야 된대. 그럴 때는 잔금일 전에 세대 분리를 실제로 할 수 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이 부분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조사가 개시되면 이제 그 조사 과정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집에서 출퇴근을 했다고 하면 교통 사용 내역도 그렇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올 거예요. 우편물 수령지도 그렇고, 이게 포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포착이 쉽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분들께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미리 체크하거나 확인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관계, 동거가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 리스트를 받아요. 그럼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재산 내역을 오픈하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요청하는 이유는 이 중에 주택이 뭐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요청한 상태에서 저는 내방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꼭 판단은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행 세법에서 주는 혜택들 중에 양도세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판단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항상 그 양도하시기 전에 꼭 세무상담 받으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오늘과 같이 더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